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여수 상공회의소 박용하 전 회장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송 전 대표에게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켰는데요. 당시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를 경유한 정치자금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위법한 증거 수집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이른바 이정근 녹취 파일, 먹사연을 경유한 자금과 돈봉투 사건의 연결고리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이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해서 철저히 판결하겠다는 사인으로 읽히는데요. 법원의 처벌을 피했을지 모르겠지만 정치권의 불법적인 관행이 봉투로 오고 가는 것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강선우, 김경 등 정치인들의 쪼개기 불법 공천 헌금 사건이 현재 진행형인데요. 정치는 돈으로 하고 돈 싫어하는 사람 없다고 하지만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 돈까지 탐내면 체하게 된다는 것과 결국 그래서 만인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만고의 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YMCA 토론 이슈책까지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가 2월 13일 금요일에 준비한 내용 출발합니다. 오늘 같은 불금엔 시사 한 잔, 이슈 한 모금, 뉴스 이 작가야 출발합니다. 라디오 전망대 메인 작가 이선화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설 연휴 정말 직전인데 네. 어떻게 설 계획은 잘 세우셨습니까? 네, 저는 고향을 지키려고 준비 중이고요. 어디 다녀오십니까? 네, 저도 이제 네. 저는 할머니 댁에 좀 네. 다녀올 계획인데 미리 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작가 첫 소식 뭘로 가져오셨습니까? 네, 전남 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행안소위와 행안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국회 행안위가 오늘 자정쯤에 속보로 통과된 걸로 알게 됐는데 그만큼 국회 내에서도 신속하게 좀 통과를 해보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일단 오늘 자정에 네. 좀 급하게 통과가 된 것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안 내용에 대해서 지역 내에서도 지금 아쉬운 소리가 계속 좀 나오고 있던데 그렇습니다. 볼까요, 자세히? 이번에 특별 법안이 의결이 됐는데 보니까 총 413개 조항에 14개 부칙으로 구성이 됐고요. 당초 발의된 의안을 보니까 그때는 386개 조항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27개 조문이 늘었습니다. 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특례와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조금 더 추가 반영이 된 결과인데 앞서 정부 검토를 거치면서 특별 법안에서 119개의 특례 조항이 불수용됐잖아요. 네, 그 중에서 그 후에 전남도와 광주시가 핵심 특례 사항 그러니까 이건 좀 꼭 해줘라 하는 31개의 특례 조항을 추진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19건이 반영이 됐고 12건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네, 당초 네. 발의안에 비해서 어떤 특례 사항들이 좀 빠졌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재정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당초 지역에서 기대했던 그 연간 5조 원, 4년간 20조 원 규모 지원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담겼냐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의무화한다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금액을 명시하지는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도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했던 게 인공지능 메가 클러스터 조성의 일환으로 요구됐던 전기료 차등 요금제 있잖아요. 예. 이것도 포함이 안 됐고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이것도 안 됐습니다. 아시아 문화도 중심 도시 조성 범위 확대와 특구 지구 내 농지 허가 해제권 그리고 농업 진흥 지역의 지정 등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역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쉬움이 계속해서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예, 특히 그 내용 중에 뭐 인공지능도 그렇고 네. 지역의 미래 먹거리 일자리와 또 직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빠지면서 네. 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 법안이 정부와 국회를
거치면서 달라진 부분도 있잖아요. 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게 국립순천대와 목포대 통합대학 집중 육성을 위해서 통합대학교 행정 재정 지원을 위한 특례 이거 없었는데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구 시 도의원 정수 산정과 관련해서도요. 최소한 근거를 담기는 했어요. 내용을 좀 보면 부칙 제3조를 통해서 의원 정수 산정 시 종전 전남도와 광주시 인구 그리고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서 지역적 민주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되게 표현이 모호하잖아요. 몇 명 더 늘리겠다라고는 음.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저희 YMCA 토론에서도 얘기했던 보통 교부세 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원래 특별시 설치 후에 10년 동안 교부하는 보통 교부세는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한다. 이래서 25% 증가를 계속 명시를 해놨었거든요. 네. 그런데 통과된 특별법안에서 보니까 보통 교부세 표현이 빠지고요. 통합 특별시 세율을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좀 모호해졌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전, 충남, 또 대구, 경북과 특별법을 함께 처리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또 정부의 입장이 더해지고 하는 바람에 지역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알맹이는 빠지고 네. 법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지역의 환경단체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던데요. 네, 지역 환경단체들뿐만 아니라요. 전국 369개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그리고 43개 환경단체가 최근에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네. 전남 광주 행정통합 특별 법안에 대해서 5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어요. 네. 주요 내용을 좀 보니까 환경 영향평가와 기후변화 영향평가 권한을 통합 특별시장에게 넘겨서 환경 규제를 무력화시켰다라는 지적이 먼저 하나 있고요. 네. 둘째는 국토 생태축의 보존을 해제하는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줬다. 그래서 그린벨트나 국립도립공원을 해제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줘버렸다 이런 내용이고 세 번째는 국가가 주도해온 그 에너지 정책을 예. 지방 정부 주도로 전환을 하는 바람에 예. 인허가 권한은 지방 정부가 가지고 있으면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아주 기형적인 구조다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특별시장이 개발 사업을 승인을 하면 관련 허가나 공고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면서 난개발을 극대화했다.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광범위하게 허용했다.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네, 권한 이양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너무 부족하게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네. 또 이번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거 막무가내로 다 주면 어떡하냐 이런 식의 목소리가 또 반대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논란과 잡음이 커지고 있는 전남 광주 행정통합. 정치권과 정부는 일단 설 연휴 직후에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라는 계획인데 이런 식으로 추진이 돼서 네. 통합특별시가 출범을 한다고 한들 그 이후까지 이어질 이 여진을 어떻게 좀 다룰 것인가 하는 감당할 문제가 것인가. 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네. 질문이 좀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선화 작가와 함께했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네, 오늘도 이슈 체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 체크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설날 연휴 동안 지역에서 열리는 볼거리, 즐길거리 체크해봤습니다. 네, 내일부터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차가 굉장히 좀 많고 길에 네. 오늘 오후부터 일단 시내에도 차들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귀경 기성길에 오르는 분들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데 자 내일부터 주말 포함하면 총 5일 동안 나름의 네. 긴 연휴가 시작됩니다. 네. 그동안 뭐
당연히 친척집에 가고 할머니 할아버지 댁 가고 하지만 남은 시간에 어디에서 뭘 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거기에 저도 포함됩니다. 그래요? 네. 지금부터 전해드릴 정보가 아주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5일 동안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행사들이 마련됩니다. 먼저 순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전통이 살아 숨쉬는 순천 나간읍성에서는요, 이 나간에 묵는 소망, 보름달 아래 하늘로 띄우다라는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굉장히 길죠? 나간에 묶은 소망, 네. 보름달 하늘 아래로 띄우다. 네. 이 전통 문화 체험 이후에요. 소원지에 새해 소망을 적어서 달집에 달아두면요. 다음 달 2일 달집과 함께 태우며 한 해의 안녕과 소원 성취를 기원할 예정입니다. 네. 또 순천시립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에서는요. 15일부터 18일까지 이 설맞이 특별 프로그램으로 복주머니 만들기 전시품들에서 12신 찾기, 또 전통놀이 등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또 이 설 연휴 동안요. 16일부터 18일까지 이 나간읍성과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을 갈 때 한복 입고 하신 분들은요. 무료 입장이라고 합니다. 한복을 입고 네. 가는 무료 입장. 순천에서는 설 명절 동안 순천 전체가 뭔가 설 축제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발길 닿는 곳곳마다 행사가 열릴 예정이라고요. 네, 당장 내일부터 이 설맞이 행사가 마련됩니다. 이 순천 오천그린광장 메인 무대에서 내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네. 설 연휴 동안 행사가 열립니다. 제목이요. 설마 이래도 안 올 쿠? 라는 행사인데요. 설마 이래도 안 올 쿠? 네. 이게 정식 행사 행사 명칭이에요? 명칭이에요. 네. 이래도 안 올 거냐? 이렇게 준비했는데 안 올 거냐? 이건데요. 네, 아주 준비하신 분들의 의지가 담긴 행사명입니다. 맞습니다. 명절 기간 도심을 찾는 시민들이요 부담 없이 머물면서 다양한 체험과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김소영 팀장 인터뷰입니다.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연휴 기간 동안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대형볼 탑승 체험과 제기차기 투어 던지기 등 전통놀이를 통해 명절의 활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두쫑크를 신년 운세 뽑기와 연계한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현장에서 순천시미 문화도시 순천 SNS 구독이나 인증사진 게시 등 간단한 참여 절차를 통해 운영될 예정입니다. 플리마켓과 이글루형 돔 텐트 쉼터도 함께 조성되어 누구나 편하게 머물며 쉬어갈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네, 순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김소형 팀장이었습니다. 네. 음질이 약간 좋지 않았던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운세를 뽑아서 뭐 이렇게 두쫑쿠 만들기도 뽑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네. 중에. 네, 추첨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여기서 당첨이 안 되신 분들은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두쫑쿠를 즐길 수가 있어요. 빨리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네. 예, 같은 기간 14일부터 18일까지 오후 여기는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이 순천만 국가정원 동문 일원에서는요. 이 복바다 가든이라는 행사로 정원에서 복을 훔쳐 두쫑쿠와 교환할 자를 대모집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정원에서 복을 훔쳐서 네. 두쫑쿠와 교환할 사람들을 네. 모집한다. 아, 네. 재밌네요. 이 복바다 가든은요. 포토 체험, 미식 체험, 윷놀이런 가족 체험형 콘텐츠를 결합해서 이 정원을 생태 놀이터로 운영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경도게임 요즘 유행이잖아요. 경찰과 도둑. 네, 이 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고요. 새 키링 만들기, 가방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과 또 입까지 즐거운 이 두쫑쿠 만들기, 달콤한 사탕을 매달아 완성하는 달콤트리, 직접 구워 먹는 정원 꼬치구이 만들기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운영이 됩니다. 이 체험은요 모두 행사 시작 30분 전인 오전 11시 30분에 선착순 모집합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모집 11시 반부터입니다. 네. 혹시 이 두 군데 모두 사람이 많다라고 했을 때 또 갈 수 있는 순천에 놀이터가 있습니까? 네, 이렇게 눈치 게임에서 졌다 하시는 분들은요. 네. 이분들은 15일부터 17일까지 순천 중앙시장 인근에 있는 순천부 읍성 남문터 광장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여기도 뭘 해요? 네, 여기서도요. 전통놀이 체험에 또 에어스포츠, 팝콘, 분식 등 다양한 먹거리와 놀이존이 열리는데요. 서커스, 풍선 아트쇼, 저글링, 마술쇼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두쫑쿠 만들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순천이 두쫑쿠를 좀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러게요. 두쫑쿠랑 뭘 맺었나요? 네. 그러니까요. 두쫑쿠 만들기와 종이 스퀴시 만들기, 비즈 팔찌 만들기 등 다양한 만들기 체험과 일요일과 화요일은요. 설날 합창대도 열린다고 합니다. 볼거리도 많네요. 네.
자, 하지만 나는 우리 가족이 즉 내 반려견이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반려견과 함께 갈 수 있는 행사도 있다고요? 네, 바로 순천 드라마 촬영장인데요. 14일부터 18일까지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이 반려견 동반 복고풍 교복 체험, 또 반려견 동반 흑백 사진 촬영, 반려동물 소품 만들기, 특히 반려견 웰컴 키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또 명절 분위기 나는 공연들도 열리는데요. 이 순양극장에서 7080 악극단 공연과 밴드 라이브 시간도 마련되고 야외에서는요 고무줄 놀이, 윷놀이, 공기놀이 등 전통놀이 상시 운영됩니다. 포인트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달동네 내리막길에서요 달동네 썰매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다 지금 순천 드라마 촬영장 네,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순천에서 오후에 즐겼다면요. 밤의 즐거움은 고흥이 책임지게 됩니다. 고흥. 네, 15일 일요일 저녁 8시 고흥 녹동항에서는요. 드론쇼와 해상 불꽃쇼가 펼쳐집니다. 이거 매주 하지 않나요? 고흥 네, 녹동항 맞아요. 드론쇼. 4월부터 10월까지 항상 하는데요. 이번에는 평소 진행했던 상설 공연보다 규모가 2배 커진 드론 1,500대가 밤하늘 수놓게 됩니다. 와. 특히 설날 주제에 맞춰서요. 떡구, 윷놀이, 복주머니 등 설 분위기 나는 장면이 연출되고요. 드론쇼가 끝나면 해상 불꽃쇼가 이어져서 이 녹동안 전체가 야간 공연장이 될 겁니다. 네, 일요일 저녁 8시에 고흥 녹동항 드론쇼 현장, 또 해상 불꽃쇼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순천과 고흥 정말 다채로운 분위기 만나봤고요. 여수에서도 설 체험 프로그램 운영됩니까? 네, 여수 세계 박람회장 내 엑스포 디지털 갤러리에서는요. 연휴 기간 방문객들이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윷놀이, 투호,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 체험이 운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주말 동안 일단 날씨가 좀 포근해진다고 하니까 오늘부터 좀 포근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더 좋아진다고 하니까 야외에서 다양한 이 설 맞이 행사들을 참여하시면서 즐거운 연휴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 설 연휴의 즐길 거리들 만나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많이 받으세요. MBC 라디오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지역의 대표 스피커 두 영맨들의 화끈한 토론 한판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영맨과 함께하겠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한 주간 또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김대희 총장님? 네, 뭐 저희 여수 YMCA는 지난 화요일 날 정기총회를 마치고요. 현재 당시 30년 전에 지금은 전남대학교랑 통합했지만 여수대학교에서 우리 학생이었던 오용곤 열사께서 예. 30년 전에 여수대학교, 현재 지금 전남대학교 국동 캠퍼스죠. 독재정권 타도와 한반도 통일을 기원하면서 분신 자살을 하셨는데 올해 4.19, 당시 4.19였습니다. 4.19 올해 4.19가 30주년이 되는데 우리 여수시의회 구민호 의원님이 좀 도움을 주시고 여수시에서 흔쾌히 찬성해 주셔서 예. 올해 30주년을 맞이해서 추모비리하고 제막식을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정에 추모공원을 만들어서 열사의 그 정신들을 또 후배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예정인데 지역사회 여러 가지 준비 모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시대의 청년과 또 청소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보는 한 주였습니다. 그러셨군요. 김석 총장님은 오늘따라 평소보다 편안하게 입고 오셔서 그런지 분위기가 좀 달라 네, 보입니다. 오늘 그 YMCA에 짐도 옮기고 좀 노동이 있어가지고 직원이 들어와서 기분이 좋답니다. 저번에 말씀하셨던 새로운 그 소식은 귀한 새로운 직원. 귀한 직원이 예. 들어와서 잘 모시고 있고 잘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평판도 너무 좋고 YMCA에서 일하는 걸 사람들이 질투할 만큼 그래서 2월 9일 월요일 날 정기총회를 정말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계속해서 전남 광주 행정통합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특별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행안위 소위와 또 행안위를 신속하게 통과를 했고요. 국민의힘은 양두구역이다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특례 조항이 정부를 거치면서 119건이 불수용됐는데요. 이렇게 특별 법안은 통합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반대 여론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남 광주 행정통합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논의를 해봐야 할 내용들 하나씩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 법안이 오늘 자정쯤에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김대희 총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논의 과정이 아직 부족해서 제가 보기에는 더욱더 많은 좀 토론과 논의들이 이루어지면서 어떻든 국회 본회의는 통과될 거라고 좀 봅니다. 예, 김석 총장님? 저는 결국은 주민이 결정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간에 백가장명식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것을 누군가는 갈등으로 볼 거고 참 오랜만에 지방자치, 주민자치에 대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뭔가 조금 논쟁을 이렇게 치열하게 해왔던 과정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보기도 했는데 네. 반면에 이제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 공청회 과정을 사실상 선거운동으로 전락시킨 당사자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좀 비판들이 커지면서 예. 이 특례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도 사실상 우리가 얘기해왔던 세법 개정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전제 조건들이 다 지금 누락된 가운데서 장밋빛 환상은 사라져버리고 좀 실증적 자치분권의 내용들이 좀 부여되지 않은 가운데서 이게 법이 좀 그러니까 상임위를 통과한 거죠. 네.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저는 본회의가 통과돼야 되는 이번 달 마지막까지 굉장히 많은 논쟁과 의견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대희 총장님 통과될 거라고 보지만 저는 전망은 50대 50이다. 네, 50대 50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모른다.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광주, 전남과 함께 대전, 충남, 대구, 경북도 함께 추진이 되고 있는데 보니까 충남, 대전 특별법안은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처리에 반대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남, 광주, 대구, 경북 통합특별법만 합의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여론들 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 전남 광주만뿐 아니라 대전, 충남 또 대구, 경북 동시다발적으로 이 통합이 좀 빠르게 좀 혹은 크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뭔가 여기저기서도 계속 한 뜻으로 모아지고 있는 건 좀 보기 힘든 것 같아서요,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도 대전, 충남, 대구, 경북은 23년도부터 통합 이야기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뭐 산업, 경제 통합 이야기하다가 25년 작년 초부터는 이제 행정 통합이 가장 먼저 깃발을 올렸던 것이 대전, 충남이었는데 현재 지금 광주, 전남 통합 찬성 여론이 한 60%대 초반이었거든요. 예. 가면 갈수록 낮아져요. 뭐 1월 초에는 한 70% 됐다가 한 10포인트 정도 낮아졌는데 대전, 충남도 작년에 여론조사는 한 70%가 찬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런데요? 가면서 지금은 50% 언저리로 가버렸거든요. 대구, 경북도 절반입니다. 이건 통과를 자신하기 힘들 정도로 반대 여론이 상당히 높고요. 예. 충청남도 대전 통합도 대전은 50%가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전, 충남이나 먼저 깃발을 전남보다도 한 2년 먼저 올렸지만 예. 장담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부 입장은 그러니까 정치권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은 광주, 전남이라도 신속하게 하자. 조금 더 지체가 되면 통합은 불가능하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대구, 경북은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짐작을 하고요. 그리고 대전, 충남도 여론이 가면 갈수록 50% 밑으로 가면 추진 동력을 상실하거든요. 그래서 예. 결국은 광주, 전남만큼은 물론 이제 계속 광주, 전남도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2월 연역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하려고 하는 정치권의 위기의식이 좀 존재한다고 봐요. 통과는 될 것 같지만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갈 것이다 계속. 네, 좀. 이렇게 하향식의 일방통행식 행정통합이라든가 또 미래첨단 산업 유치가 이거 생각보다 부진하다라는
도민들의 입장들도 좀 부정적 여론이 서서히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예. 어떻든 정치권 입장은 막무가내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각한 논의들은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전남, 광주, 대구, 경북은 합의통과, 충남, 대전은 일단 국민의힘이 참여를 하지 않아서 통과는 됐습니다. 셋 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 저는 총장님? 뭐 광주 전남 통합과 다른 지역 통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찬성하는 사람들은 뭐 규모의 경제랄지 정부의 지원이랄지 산업의 재배치랄지 그다음에 중앙정부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분권을 통해서 굉장히 크게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상상력에 의한 찬성 논리가 있었고 예. 또 반대하거나 유보했던 여론 또한 역시 마찬가지죠. 너무나 껍데기다. 절차가 너무 빠르다. 그 정치 일정에 맞춰가지고 너무 진행된다. 광주 중심의 흡수 통합이다. 뭐 아니겠습니까? 대구 중심의 예. 대전 중심의 이런 이야기는 똑같이 나오고 네.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시군 권한이 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광역시 방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전라남도 광역 자치단체 방식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시군 자치권이 축소되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대 유보 여론이 거의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핵심은 그런 거죠. 이건 다 백가쟁명식으로 논의할 수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적 절차란 말이에요. 핵심은 뭐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누가 결정하게 할 거냐는 거죠. 결국은 주민이 결정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간다고 하면 이 백가쟁명의 토론이 결국은 국민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네. 그런 절차 없이 정치적 합의와 그러니까 앞서 김대희 총장이 말씀하신 탑다운 그거 누가 주도하냐는 거죠. 정부나 일부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좀 주도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예. 갈수록 물음표였던 것들이 이런 식의 방식이면 좀 걱정인데라고 하는 안 걱정이 좀 되겠는데? 높아지는 이렇게, 좀 고개를 처음에는 될 수도 있겠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러면 좀 걱정인데라고 하는 것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거고 최근에 전남 동북권 같은 경우도 도대체 우리에게 여수 순천 광양에서 얻는 실익은 뭐야 실증적 이익이 뭐야라고 하는 이야기로 돌아서니까 전남 동북 권역에서는 뭐지? 이거 지난번에 전남 안에서는 서부권과 동북권에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정치적 권력이 그쪽에 집중되더니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업적 기반이 전환해야 되는 중요한 기회 차원에서 새로운 산업 전환 없이 광주 중심으로 뭔가 권한이 집중된다라고 하면서 경제 영역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 그다음에 산업에 있는 영역이 있는 사람 마찬가지고 자치 공부하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정치권에서도 약간 조금 뉘앙스들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 통과 아까 김석 총장님 50대 50인 것 같다 했는데 네. 그럼 지방선거 이전 통합도 어려울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 반대 여론이 높아진다고 유보 여론이 높아진다기보다는 그 유권자들이나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규모의 경제나 이런 쪽에 어떤 이익 중심, 이해 중심으로 이번엔 통합해야 돼라고 하는 여론이 설 이후에도 지속된다고 하면 저는 통과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데 네. 지금처럼 뭐 300 몇 개의 권한이 100열 몇 개의 권한이 뭐 삭제되어 버리고 실질적으로 자치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어떤 유권자들이나 주민들이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 예.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세 번째는 그런 거죠. 주민투표 못하면 광주시장 전라남 도지사 도교육감들이 나서서 주민들한테 사과해야죠. 이번 광역통합은 마치 주민투표 없이 해도 돼 이런 정말 반민주적 발언을 공청회에서 해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바보들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낭패감을 느끼겠어요. 주민투표를 이번에는 못하게 됐습니다. 정말 사과드립니다. 다만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여건에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라도 어떤 절차 과정에 밟겠습니다. 이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원리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절대 지방선거에서 뽑으면 안 돼요. 예, 그런 의미 이런 어떤 주민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들 사과를 하고 뭔가 더 보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설득되지 못하면 저는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50대 50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네. 지금 지역 내에서도 반대 여론들 방금 말씀 주신 부분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특례법안까지 일단 통과가 됐단 말이죠. 다음 주에 있을 설 민심도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정치권 일정 속에서는 대통령하고 정치권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죠. 예. 일정은 정해놨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세부 법안의 여러 조건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6월 3일 지방선거를 맞이해서 시장과 시의회는 구성한다. 예. 무조건. 그러면서 예. 7월 1일 날 통합시는 출범한다. 그 나머지 4년 동안 문제가 된 것은 논의하겠다.
요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는 무조건 하겠다. 음. 그래서 통합시장 한 명 뽑고 한 80여 명의 통합시의회를 선정해 놓고 출범을 시켜놓고 논란거리들은 4년 동안 조정해서 풀겠다. 이 법안이니까 일단은 통합특별법은 통과가 되고 선거는 그대로 이제 120일 후 6월 3일 선거는 가는 행태. 요건 일정인데요. 요것은 쉽사리 변화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민심이 막 이렇게 반대 여론들이 나와도 이것은 일단 가긴 갈 것이다. 지금 여기서 정치권은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그렇죠. 멈추거나 출발하긴 되돌린다면 했죠. 예. 이건 더불어민주당의 강주 전남의 지역적 기반은 상당히 허물어지고요. 이건 대통령이 첫 번째 맞이하는 정치적 실패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예. 그동안 뭐 최근에 서울 부동산 정책도 지금 성공 분위기잖아요. 반대 여론이 적어요. 그런가요? 네, 그런 상황에서 강주 전남 통합이 실패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처음으로 실패하는 행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건 되돌리기는 힘들 거다. 이렇게 실패 보는 좀 거죠. 하면 어때요? 실패 좀 하면 저희야 어때요? 뭐 당연히 실패하고 네. 좀 논란을 가서 4년 이후에 실패를 선거를 두려워하면 한다면 안 되지. 좋지만 정치적 결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부담거리를 가지고 그리고 있다. 이런 문제가 성공 실패 이런 개념보다는 저는 이제 절차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예. 근데 정치적으로는 지금 그 뜨겁던 것들이 좀 식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본회의 통과되고 투표부 통과되고 난 뒤에 전라남 도의회 광역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통합하는 과정을 가져가겠죠. 그리고 안고 있는 모든 그 갈등과 조금 걱정거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월을 시키는 거죠. 출범 네, 이후로. 출범 이후로 이월 시켜가지고 어쨌든 그 통합특별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한 권한들을 과정해서 결국은 이제 그 정돈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이월된 갈등의 그 파고가 그 크기가 얼마나 클지는 그때 가봐야 알 정도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사실은. 파고가 얼마나 클지에 따라서 제일 일본이 그거 이게 아니에요. 행정이 네. 실패하지 않으려고 성공시켰는데 그 성공이 진짜 성공인지는 네. 이제 그때 가서 봐야 그렇죠. 될 것 같은데. 청사 문제부터 아마 청사 문제부터 아마 난리가 날 얘기를 겁니다. 해 보도록 하죠. 일단 그 어제 행안위 통과한 특별 법안 386개 특례 조항 중에 119개 조항, 그러니까 30% 정도가 불수용됐습니다. 정부에서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단 말이죠.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거 우리 다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다들 이렇게 밀고 나간 거 아니야? 라는 주민들의 여론도 있을 거거든요. 김대희 총장님. 네, 그 특별법안이 386개 조항이에요. 이 중에서 특례 조항이 375개 조항인데요. 이 375개 조항 중에서 119개 특례에 대해서 정부가 행안부나 기재부가 중심이겠죠. 물론 이제 뭐 농림해양도 있고요. 중앙부처에서 119개면 상당히 많은 대부분의 특례를 뺐는데 왜 그런 거예요, 이거? 왜 그런 주로 걸까요? 재정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그래서 불정 이유를 보면 다른 시도하고 형평성 문제가 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가가 총괄 관리해야 될 권한들을 너무 예. 과도하게 통합시장한테 줘버린다. 그리고 전액 국비 부담 혹은 예타 면제 이건 정부 재정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정부 재정 부담으로 인해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상당히 우려된다.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주로 거부를 했거든요. 특히 예. 이제 전라남도가 관심이 많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허가권이라든가 예. 해상풍력단지 지정 문제, 공동 또 접속 설비, 개통망, 그리고 용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인공지능, 특히 AI 집적 메가클러스터 조성 문제, 국가산단 지정 문제. 요건 중앙정부, 산자부라든가 뭐 해양부, 행안부 주요한 권한인데 이걸 과도하게 시장에 줘버리면 중앙정부는 뭐냐. 이런 요구들이 중앙부처에 상당히 많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아는데 왜 특별하게 하느님처럼 모셔야 되냐 이런 측면이 있는 거고 강주 전남을. 그리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전라남도는 지금 당장 항의가 했거든요. 야, 이런 특례 조항을 안 줘버리면 우리가 왜 통합하냐. 그러니까요.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라남도가 주장했던 교부세, 특별 교부세 문제도 수용 못하겠다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향후 이제 행안이 통과했으니 계속 논의 과정 속에서 정부 입장이 서로 양보 또 전라남도나 강주광역시도 원한 데서 양보하면서 어떻게 하든 통과를 시키려는 노력을 할 겁니다. 맞춰갈 것이다. 네네. 김석 총장님. 정부가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여전히 중앙 권력을 쥐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특별법에서 특례 조항을 삭제한 부분이 대표적으로 나타난 거죠. 재정과 그다음에 조직, 그다음에 권한을 그야말로 정부가 줄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앞서 김대희 총장님이 좀 자세하게 이야기했지만 가장 많이 잘려나가는 분야가 재정 분야란 말이에요. 예. 뭐 지방소비세, 지방교부세, 뭐 관련된 재정보전기금 이런 거 설치해달라고 하고 국세 일부나 또 특별세를 좀 신설해달라고 한 것도 다 거절했어요. 결국 뭐였어요? 지방자치 결정 누가 해요? 주인이 못하고 정부가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자치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이 통합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이런 조세나 산업적 관계는 사실은 상상력이란 말이에요. 이 상상력을 펼칠 수 있게끔 하는 건 결국은 조직이에요. 뭐냐면 자치권이죠, 자치권.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예상하는 정도의 수준은 제주특별자치도 정도의 수준은 좀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예.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방식이 돼버린 거고 행안부가 뭐라고 했냐면 현행 지방자치법과 충돌한대요. 현행 지방자치법과 너무 놀라운 발상이죠. 이거 완전히 지방자치 새로운 잘하라고 만들어놓은 지방자치법에 충돌되는 내용이 이 특례사항이다라고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만 충돌해요. 주민투표 안 하는 것도 충돌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광역 단위 형평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네. 형평성은 도대체 누가 결정하는 거죠? 그럼 비교했을 때 누구는 주고 정부가- 누구는 안 주고. 정부가 n분의 1로 예산을 배분하겠다는 재정 배분과 자치권 분권에 대한 권한을 정부는 놓지 않겠다는 거죠. 결국은 이 논의도 정부 주도로 하겠다는 건데 대통령과 정부가 아주 딴판으로 지금 현재 입법 추진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준 거라고 보여주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정부 간에. 정부 간에 어. 무슨 이야기냐면 그 대통령은 특례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수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그러죠. 그 5조 지원에 대한 문제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입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보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특례법에서 안 되는 부분은 법을 개정하겠다랄지 이렇게 뭔가 될 수 있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으로 한 게 아니라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찾아가 버린 것은 상당 부분 예. 그러니까 심각한 지금 현재 이 그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이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이 너무 다르고 공무원들이 너무 다른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이걸 몰랐을까요? 국회의원들이 이걸 모르고 지금 특례법을 이렇게 380개를 넘게 넣었을까요?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요? 몰랐지 않을 그러면 광주시장은 몰랐을까요? 전라남 도지사는 몰랐을까요? 알았을 그렇게 것이다? 행정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쁜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걸 이용하려고 하고 선거운동 기간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이 법을 밀어 넣으면서 안 될 걸 뻔히 알면서도 그래놓고는 주민들이나 광주 시민들이나 전라남도에 사과도 없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이번 통과한 특별 법안에 대해서 강기정 광주시장도 얘기를 하고 안타깝고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연간 5조 원 재정 지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것도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통합 실익에 대한 문제 제기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정부가 이제 대통령이 한 20조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특별법에 이 조항이 어디 들어있는지 제가 봤거든요. 근데 2주 전에 우리가 그 통합특별교부세 이야기했었죠. 예. 1000분의 뭐 12, 예. 13. 요건 여기에 들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법안에 그 내용이 없어졌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대체 그럼 20조 원을 어디다 넣는 거지? 이게 어디로 법조항이 없는 말만 거예요. 하고 사라진 건가? 네, 법조항이 있어야지만이 20조가 들어오는 거나 보는 거고 강기정 시장도 그게 문제 제기했고 그러면 이제 김영록 도지사는 이 안이 정부가 불수용 안이 나왔을 때 예. 아니 그러면 통합특별교부세를 그래서 주장한 건데 왜 법에 예. 빼버렸냐. 그래서 1년에 한 4조 원 정도라도 거기서라도 확실히 가지고 들어가서 일반 시군구에는 한 300억 정도는 돈을 줄 수 있는데 뭐 그래서 결국은 이 조항이 없어서 저도 상당히 그럼 20조는 어떻게 확보하지? 그러니까요. 법조항이 있다면 설령 4년 이후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다음 정권은 이 법조항을 삭제해야지만 이 지원을 안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법조항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저도 이렇다 보면 중간에 물론 이제 새로운 법안이 삽입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삭제는 가능해도. 예. 하지만 어떻든 특별통합교부세 정도라도 해서 일정 규모를 매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방식이 아니면 20조 원도 상당히 그냥 말뿐인 지원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김석 총장님. 그 언급된 5조 원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통합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 안정화 기금뿐만 아니라 산업 전환의 문제, 재배치에 대한 문제랄지 그래서 기존 교부세나 국고 보조금의 좀 가산적 성격을 띠고 있는 문제인 거였죠. 그러니까 통합을 감수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 패키지 보상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네. 이것이 구체적으로 강행 규정으로 명시되지 않아 버렸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정부의 재량에 맡기는 구조가 돼 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이와 관련된 언급을 했어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 기간에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네. 너무 부정적인 거죠. 그러면 이제 뭐냐면 그럼 그 5조 원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마중물, 그러니까 시드머니인데 이걸 가지고 창의적으로 통합 광주 전남 특별시가 전남 광주 특별시가 만들어졌을 때 이걸 창의적으로 해낼 수 있는 그 역량은 어디에 있냐는 거죠. 그건 결국 조직과 자치권한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광주시장이나 전라남 도지사가 통합에 찬성한다고 하면 나와야 될 반응은 뭐냐면 세법도 개정해야 됩니다. 조직과 관련된 지방자치법도 개정해야 개정해야 이 광주 전남 특별법이 좀 더 의미 있게 발전됩니다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특례법에 실리지 않으니까 예. 공격을 누구에게 해요? 이재명 대통령이가 정부에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발언이에요. 이거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 말을 거둬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5년 안에는 어쨌든지 간에 25조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광역연합 그 행정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업들을 불러가지고 매년 200조씩 뭐 투자하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런 것들을 가져올 생각을 좀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원래 장밋빛 희망을 꿈꾸게 주민들을 설득해야 이게 정치잖아요. 그런데 바로 명시되지 않았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 본인 능력 없다라고 하는 걸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일단 재정 문제도 그렇고 특별법의 내용이요. 광주 전남에서 청사 3개를 균형 있게 활용하겠다라고 써 있는데 이 고르게 사용하는 문제도 이후에 계속 갈등의 좀 씨앗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김대희 총장님. 네, 그래서 결국은 본청을 특정 지역에 주지 않겠다고 특별 법안에 딱 명시를 해버릴 거예요. 동북권 지역이 통합에 좀 부정적이니까 전남 동부청사를 가장 앞에 그죠 조문의 앞에 설치한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나머지 이제 통합 이후에 구체적인 세 개 청사의 기능 배분이나 조직 배치나 통합 이후에 하겠다. 7월 이후에 시장이 당선되면 시장을 중심으로 조례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이제 여유를 남겨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논의 들어갈 때 엄청난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제가 것 봐도요. 같아요. 예. 이게 전남 동북권 입장 속에서는 저는 이제 동북권 주민이니까요. 그러면 좋다. 지금 현재 광주 전남 통합되면 한 6개 내지 7개국, 5개에서 7개국은 온전한 국은 와야 된다. 네. 동북권에. 네. 그리고 이 국 밑에는 출연 기관들이 한 4개 내지 5개가 있어요. 네. 우리가 관광재단, 뭐 굉장히 물론 이제 2개 테크노파크하고 신용보증재단은 현재 순천에 있지만 동북권에 있지만 나머지 관광재단이라든가 녹색에너지연구원 진짜 인력이 300명, 400명 되는 이 거대한 인력들. 예. 이런 것들이 한 10개 내외에 저는 동북권에 와야 된다는 입장이 있거든요. 이랬을 때 기존에 있는 지역 무안이라든가 강주에 있는 이 출연기관들이 오겠어요? 싸움 나는 거죠. 근데 동북권 입장 속에서는 그래서 한 2,000명 정도 인구라도 늘어나고 그리고 여기서 풀어지는 예산매도 수천억이거든요. 동북권 쪽에 풀도록 이런 과정은 하면 진짜 이게 전쟁터가 따로 없을 거라고. 그 정도는 돼야 동북권 골고루 쓰는 그렇죠. 거다 청사를. 골고루 오는 거야. 세계 3분의 1 균형 발전되는 알겠습니다. 거거든요. 총장님. 세계 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매력적인 이야기입니까 서로. 근데 행정적으로 매우 복잡하겠죠. 지금 현재 어쨌든 광주 광역시청 그다음에 전라남 도청이 지금 현재 있잖아요. 그다음에 전남 동부청사는 그 말 그대로 동부청사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 역시도 이게 제대로 되려면 행정 혁신이 그렇죠.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거죠. 어떤 식의 혁신이요? 예를 들면 방금 김대희 총장님이 이야기했던 어떤 산업적 또는 어떤 기능적 구분을 해내는 것은 물론이고 예. 지금 사실 핸드폰으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걸맞게끔 뭔가 좀 조직적 이런 그리고 이런 분산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의사결정은 도지사가 있는 곳에서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정부와 뭔가 활동을 입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주도하거나 아니면 재정을 많이 가져오는
권한이 있는 쪽이 주요 의사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광주 중심의 의사 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청사가 오면 부지사가 4명이잖아요. 차관급 부지사 1명이 상주를 해야 돼요. 전남 네. 동부청사. 네. 현재의 부지는 좁다. 그러면 새로운 이렇게 출연 기간까지 포함하고 또 제2차 공공 이전이 되거든요. 근데 나주는 나주대로 다 모아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공공기관 이전이요? 네. 그게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동부권도 배치해야 된다. 그렇다 보면 이것이 기존에 동부권 지역에 일정 규모의 공공혁신지구가 있어서 이런 총합형사라든가 출연기관들 또 정부 그 공공기관 아 그거 좋네요. 네, 그리고 의과대학 신지구. 그죠 의과대학 부속병원 뭐 MBC도 그리 모으면 좋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공적 성격이 있는 곳은 한 60만 70만 정도 서로 순천 여수 광양이 싸우지 않게 중간에 혁신지구를 만들어서 뭐 혁신지구는 양쪽에 서로 10분이면 다 오고 가는 거리거든요. 예. 그래서 함께 좀 통합하고 가는 이런 분위기를 동부권 지역은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2월 말까지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계속해서 좀 지켜보고 그 이후에도 선거 전, 선거 이후 계속 저희가 이제 장기 비전으로 계속 결정을 가지고 가야 주민이 되니까. 하게 하라고 하는 건 내용 빼놓고는 저는 부정적이진 않아요. 전반적 내용에 대해서 모든 알겠습니다. 상상력을 토론하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광주 전남 행정통합 이야기 이어서 해봤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총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2월 13일 금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안전하고 또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고요. 연휴 지나고 뵙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